자, 우리 바탕화면에서 데이터 들어가면 우리 OST라고 돼 있죠? 요거를 더블 클릭하거나 얘를 더블 클릭하거나 아니면 SPSS 실행된 후 상태에서 열기 들어가서 우리 어디죠? 바탕화면에다 대놨으니까 바탕화면에 우리 데이터 들어가서 여기서 OST 이거를 선택하거나 둘 중에 다 상관없습니다. 자, 얘를 열기해 볼게요. 그러면 자, 이런 화면이 뜹니다. 여러분들 SPSS 화면 처음 보시죠? 자, 그럼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왼쪽 밑에 왼쪽 하단에 보면 데이터 보기와 변수 보기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데이터 보기는 뭐냐면 데이터 보기는 실제로 값을 엑셀 화면이에요. 엑셀처럼 이 값을 보는 화면이고요. 여기다 이제 값을 넣는 겁니다. 엑셀하고 똑같이 옆에 변수명에다 이렇게 값을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런데 SPSS는 특이하게 변수 보기라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변수를 세팅해 주는 거예요. 자, 위에 여기 있죠? weight라는 이름. 얘는 이름명이고요. 얘는 숫자형 변수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여기 보면 척도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척도가 순서형, 목목형, 척도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네 가지 척도랑은 좀 틀리죠? 틀린데 이 척도는 등간 척도, 그 다음에 순위 비율 척도 다 이 두 가지, 연속 변수 두 가지를 이 하나로 쓰는 거고요. 얘는 순서형, 목목형은 뭔지 알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네 개인데 네 개도 아니고 세 개로 쪼개놨어요. 여기서는. 자, 어쨌든 이 데이터 분석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로 이제 이 통계 분석 쪽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은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 이런 것도 잘 배워 놓으셔야 됩니다. SPSS 활용하는 거. 그런 거 워낙 많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중요한 건 이제 분석입니다. 얼마나 쉬운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위에 보시면 분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분석이라는 메뉴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평균 비교. 그 다음에 1표본 검정, T검정. 자, 이걸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 PPT 나눠드린 거 거기 화면 다 캡처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보면서 이것도 보면서 같이 보면서 하세요. 자, 분석, 평균 비교. 우리가 아는 T테스트는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 거, 1표본. 원샘플이라는 말을 1표본이라고 부르는 거죠. T검정 들어가시고. 자, 왼쪽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하다 보면 여러 개 동시에 분석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요거를 하나인데, 자,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계속 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들어가 있고, 이제 오른쪽에다가 검정 변수라는 쪽에다가 우리가 그 중에서 진짜 분석할 거를 한쪽으로 오른쪽으로 넘겨줍니다. 얘는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화살표를 눌러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더블 클릭 또는 화살표. 자, 무게라는 거를 오른쪽으로 넘겼습니다. 그럼 얘를 이제 검증하겠다 이겁니다. 자, 밑에 보면 검정 값이라고 되어 있죠. 테스트 밸류. 자, 우리는 지금 검정 값이 뭐라고 했죠? 정확하게? 파인트 무게는 몇 g이어야 된다고 배웠어요? 우리가 320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320. 얘는 검증 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자, 너 뭐 테스트 할 건데? 이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320g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겠다 이 얘기겠죠? 끝입니다. 이게 다예요. 뭐 되게 복잡한 것처럼 뭐 알고 있지만 실제로 분석하는 건 이렇게 간단합니다. 자, 320g이다 끝. 자, 옵션에 들어가 보면 잠깐 보면 실내 구간이 이거는 95%라고 써 있었죠. 자, 이거는 디폴트로 다 우리가 통계에서는 95%라는 유의 수준을 정해서 한다 그랬죠. 어떨 경우에는 90%, 99%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극히 드문 경우고 어떤 특별한 경우에 내가 이거를 꼭 90%로 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 이렇게 하고 실제로는 다 모든 분석은 거의 다 95%로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디폴트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뭐 손댈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확인, 제일 왼쪽에 확인 버튼을 눌러줄게요. 끝난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결과값을 가지고 제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n이 나오죠, n. 얘는 데이터 개수고요. 총 100개를 돌렸다. 평균 295.44.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거.
근데 옛날에는 계산기로 돌렸던 거 막 해쳤는데 지금 이렇게 다 나오죠. 표준 편차, 그다음에 표준 오차. 이게 실제로 발걸음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얘는 뭐냐? 얘는 100을 가지고 표준 편차를 이렇게 나눠준 게 요 값이 되는 거예요. 우리 했죠? 그 개념입니다. 근데 얘 몰라도 돼요. 무시, 몰라도 돼. 평균은 일단 알죠? 평균하고 100개라는 것 정도만 알면 되고. 자, 밑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막 나와 있어요.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이 뭐만 딱 보면 되냐면 유의 수준 요겁니다. 이게 P값입니다. P밸류. 유의 수준, P밸류. 자, 이게 무슨 값이라고 그랬죠? 무슨 가설이 맞을 확률?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 귀무가설은 320g 이다? 아니다? 귀무가설의 가설은 뭐죠? 320g 이다가 귀무가설이라고 그랬죠. 320g일 거야 라고 가정을 하고 분석을 했더니 그래? 네가 주장하는 320g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값이 실제로는 어떻게 나왔어요? 확률적으로 제로에 가깝다.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제로에 가깝다. 즉 귀무가설이 맞았다 틀렸다? 귀무가설이 틀렸다. 즉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뭐예요? 제로에 가깝다. 그러니까 귀무가설이 틀렸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좀 전에 이론적으로 다 해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간단한 거를 왜 앞에 이론을 많이 배우느냐? 이론을 알아야지 이 값이 뭔지를 해석해 주기 위해서 배운 겁니다. 결국은 다른 거 없어요. P밸류가 뭔지만 이해하시면 끝입니다. P밸류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에 데이터도 배우고 뭐 표본도 배우고 거기에 확률값도 배우고 여러 개가 다 배운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이 P값 때문에 그래요. 이 P값은 결국은 확률이라는 개념을 알아야지만 P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온 겁니다. 앞부분은. 간단합니다. 분석하면 결과는 간단해요. P밸류만 딱 보면 끝납니다. 근데 P밸류는 뭐라고요? 뭐가 맞을 확률? 무슨 가설이 맞을 확률? 귀무가설이 맞다라고 놓고 분석을 해봤더니 그게 맞을 확률이 제로네. 틀렸네. 귀무가설이. 이겁니다. 끝! 자, 그럼 우리는 결론을 뭐라고 내리면 돼요? 귀무가설이 틀렸습니다. 즉 320g을 팔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정 조치하세요. 제대로 잘 파세요. 안 그러면은 이제 뭐 조치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결국 그죠? 그 얘기예요. 근데 앞에 전에 봤던 것처럼 이 값만 알면 되는데 T값은 우리가 T값하고 P값은 서로 연관된다고 배웠죠? 그 값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얘는 같이 연결이 돼요. 만약에 유의 수준이 0.025가 되려면은 T값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얘가 P값이 만약에 0.025다. 그럼 T값은 뭐가 나와야 돼요? 1.96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T값이 1.96이면 확률로 0.025가 나오고요. 0.025면 T값이 1.96이 나와요. 이 확률이 제로니까 12걸음이나 떨어져 있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저기랑 멀어져 있다. 이 얘기입니다. 같이. 근데 자, T값은 이해를 했으면 괜찮은데 T값을 난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럼 빼고요. 무조건 뭐만 보면 돼요? P값.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이 P밸류. P밸류는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 그렇게만 이해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뭐 복잡하다 그러면 뭐 앞에 나오는 거 잘 이해 못하겠다. 그러면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일 마지막에 했던 우리가 P밸류는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입니다. 이것만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면 돼요. P밸류는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 자, 그래서 봤더니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이 빵이네. 틀렸네. 그러면 영구가설이 맞네.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앞에 부분 모르시면은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딱 출력해서 사장님한테 또는 과장님한테 갖다 주면 뒤지게 맞죠? 뭘 하는 거야? 왜?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통계에 대해서 분석해서 알고 있는데 이걸 갖다 주면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석하라는 거야? 모르잖아요. 그죠?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말을 풀어서 써줘야죠. 그게 이런 보고서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K대하갑 점포에서 파는 아이스크림 무게는 해서 무게가 평균이 얼마 나왔죠? 295.44g이 나왔는데 이거는
B 아이스크림 회사에서 발표하는 파인트의 무게인 320g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의미가 있게 적었다, 작았다. T밸류 뭐 이렇게 막 썼는데 이것만 써주면 돼요. 자, 이렇게 써주면 이런 말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일반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있어 보인다는 소리죠. 뭔가가. 얘기죠. 우리끼리만 아는 기호잖아. 그죠? 유식한 기호처럼 보이죠? 알고 보면 간단한 건데.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말로 풀어 써줘야 돼요. 말로 이렇게 풀어서 보고서를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말이에요. 통계적으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라 하면 뭐예요? 객관적이다.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서로 멱살 잡고 싸우지 말고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양쪽 다 믿겠죠? 그죠? 그렇게 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체중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체중이 아니고 무게죠. 아이스크림 무게니까 무게. 체중이 아니고 무게. 무게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T값, P값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말고사를 보는데 기말고사의 답은 지금 이 표 하나를 그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석 방법마다 이렇게 보고서 양식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뭘 적어주는 거예요? 답을 풀어서 이걸 적어주는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나가요? 문제는 이렇게 나갑니다. 다른 거 다 빼고요. 문제는 이것만 나갑니다. 이렇게. 이걸 보고 얘는 원샘플 t-테스트를 돌려야 되네. 돌려서 분석 결과가 나오면 이런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런 표로 그려주고 위에 이런 말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됐죠? 1번은 원샘플로 돌리세요. 2번은 이렇게 아무도 얘기 안 해줘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얘는 원샘플 방법론을 써야 되는 문제와 방법론을 일치시켜주는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나중에 회사 가면 아무도 여러분들한테 얘기 안 해줘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정을 해서 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전문가잖아요. 그죠? 회사 들어가면 대부분은 통계를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전문가예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